피가 묻은 하얀 털, 그리고 쓰러진 두 마리의 거대한 맹견들.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작은 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불과 10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저 겁쟁이 떠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가 임신 8개월의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 마리 도베르만과 싸웠던 것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하얀 개에게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존재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좁은 골목길 사이로 하얀 개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털은 더럽고 엉성했으며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백구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름이었죠. 백구는 쓰레기통 주변을 뒤적이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야, 저 더러운 게 또 왔네.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외치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잖아. 여기서 쓰레기 뒤지지 말라고. 돌이 백구의 다리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백구는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죠. 쫓아내야 해요. 병균이나 옮기면 어떡해요. 맞아요. 애들도 무서워하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백구를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죠. 백구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바짝 집어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빗자루를 든 할머니가 백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백구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죠.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있으면 점주가 나와서 쫓아냈고, 공원에서 쉬려고 해도 산책 나온 사람들이 더러운 개라며 피해 다녔습니다. 백구는 결국 아무도 없는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그의 유일한 잠자리였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빗물은 어김없이 그의 몸을 적셨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을 보내야 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구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걸음걸이도 느려졌고 예전보다 더 많이 웅크리고 다녔죠. 동네 사람들에게 백구는 그저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곧 운명을 바꿀 만남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특별한 능력이 깨어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도 백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동네 공원 근처였죠.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 8개월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백구는 멀찍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또 쫓겨날까 봐 주저했죠. 그때 여성이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기 강아지가 있네.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놀라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 있는 눈빛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뒷걸음쳤습니다. 또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를까 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무섭지 않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백구를 달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를 열어서 작은 조각을 떼어냈죠. 배고프지? 이거 먹을래? 백구는 눈을 크게 뜨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지은은 빵 조각을 바닥에 살며시 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을 거야.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빵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짜 먹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째 굶주렸던 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빠르게 빵을 입에 넣고 삼켰죠. 착하다, 착해.
지은은 멀리서 백구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측은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빵을 다 먹은 백구는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정말 착한 강아지구나. 누가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은은 백구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털은 더럽고 몸은 말랐지만 눈빛만은 맑고 순수했어요. 그날부터 지은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와 백구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빵만 주고 갔지만 점점 더 오래 머물며 백구와 시간을 보냈죠.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어디서 잤니? 지은은 백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백구도 처음에 경계심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앞에서만큼은 꼬리를 흔들고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름이 뭐지? 백구라고 불러도 될까? 지은이 백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줬습니다. 백구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태어나면 너랑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지은은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지은의 배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백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임산부한테 개가 접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균이나 기생충 같은 거 옮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아이는 착해요. 해롭지 않다고요. 그녀는 백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도 그런 지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둘만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구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곧 그들의 관계를 시험할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백구와 지은의 만남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오후 3시 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백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구야, 오늘은 좀 늦네?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공원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새들도 지저귀지 않고 산책 나온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르르르. 지은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뭔가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도베르만이었습니다. 목줄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어머.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는 빠르게 피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도베르만 뒤로 또 다른 개가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색 털의 도베르만 암컷이었어요. 수컷보다 작았지만 더욱 날렵해 보였습니다. 두 마리 도베르만은 마치 무리 사냥을 하듯 좌우로 퍼지며 공원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도베르만 두 마리가 어떻게? 지은은 조심스럽게 벤치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은 생각보다 둔했어요. 그 순간 검은 도베르만이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으르르르.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갈색 도베르만도 지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두 마리의 예리한 눈빛이 지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발. 지은은 천천히 뒷걸음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개들을 자극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도베르만들은 이미 지은을 표적으로 정한 듯 했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갈색 도베르만은 반대편으로 돌아가며 지은의 퇴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야생의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지은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책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이 시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마리 도베르만은 점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의 근육질 몸매가 햇빛에 드러났어요. 갈색 도베르만은 더욱 낮은 자세로 포복하며 접근했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으아! 그녀는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어요.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멍멍. 익숙한 짖는 소리였습니다. 백구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도착한 백구가 이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말라빠진 떠돌이 개가 두 마리의 거대한 도베르만을 상대할 수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구는 지은과 도베르만들 사이에 서서 필사적으로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체격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백구는 도베르만들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었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이 백구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그 소리만으로도 백구는 주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도베르만들을 마주봤어요. 그 순간 지은은 느꼈습니다. 뭔가 평소의 백구와 다르다는 것을. 백구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겁많은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단호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검은 도베르만과 갈색 도베르만은 백구를 무시하려 했어요. 이렇게 작은 개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멍멍. 백구의 짖음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욱 깊고 더욱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이 짜증스럽다는 듯 백구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으르르르. 체격 차이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검은 도베르만은 백구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자세였습니다. 마치 전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세를? 백구의 눈빛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의 순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집중된 시선이었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겁쟁이 떠돌이 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앞에 선 백구에게서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으르르. 검은 도베르만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지만 백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도베르만을 노려봤어요. 갈색 도베르만이 옆에서 지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휙! 너무나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평소 느릿느릿 걷던 백구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백구는 갈색 도베르만과 지은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정확한 위치 선정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지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백구가 이렇게 민첩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갈색 도베르만이 백구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갈색 도베르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이 뒤에서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구가 뒤를 보지도 않고 검은 도베르만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마치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럴 수가. 지은은 입을 가리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백구는 분명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마리 도베르만도 이제 백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체격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은 도베르만과 갈색 도베르만이 동시에 백구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협동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백구는 사방에서 오는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은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멍멍. 백구가 다시 짖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의 의미였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그녀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마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2 도베르만이 잠시 멈춰섰어요. 백구의 기세에 압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검은 도베르만이 화를 냈습니다. 으르르르. 자신들이 이런 작은 개에게 주눅들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갈색 도베르만도 함께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2마리의 위협적인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백구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2마리를 동시에 상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지키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어요. 백구야, 도망가.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가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투가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백구를 향해 돌진했어요. 동시에 갈색 도베르만도 반대편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완벽한 협동 공격이었죠. 누구나 백구가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의 몸에서 완전히 다른 기운이 폭발했어요. 휙! 번개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백구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검은 도베르만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했어요.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지은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평범한 개의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백구는 공중에서 몸을 돌려 갈색 도베르만의 뒤쪽으로 착지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완벽한 실행이었어요. 갈색 도베르만이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백구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목 뒤쪽을 정확히 물고 갈색 도베르만을 제압했어요. 절대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백구는 갈색 도베르만을 놓아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어요. 백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하고 겁 많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날카롭고 차가우며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백구가... 지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백구가 그냥 떠돌이 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이 분노했습니다. 으르르르. 더욱 격렬하게 백구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침착했습니다. 검은 도베르만의 공격 패턴을 차분히 관찰하더니 정확한 타이밍에 옆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검은 도베르만이 균형을 잃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도베르만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개만이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었어요. 넘어진 검은 도베르만이 일어나려 했지만 백구는 이미 그의 목을 살짝 눌러 제압했습니다. 역시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기술이었어요. 두 마리 도베르만 모두 백구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백구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구는 두 도베르만을 차례로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으르. 낮고 위험 있는 소리였어요. 다시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하지 마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도베르만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물러섰어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곧 공원에서 사라져버렸죠. 백구는 천천히 지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전문가의 차가운 시선이 남아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는 대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리오 아니야? 중년의 남성이 공원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 익숙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리오. 정말 리오구나. 그 남성은 구조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리오가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데. 남성이 백구, 아니 리오에게 다가왔어요. 여기 계신 분 혹시 이 개가 누군지 아세요? 이 아이는 원래 우리 구조대에서 일하던 전문 구조견이었거든요. 지은은 입을 가리고 충격받았습니다. 구조견이라고요? 성년 전쯤 마지막 구조 작업 중에 실종되었는데 그동안 여기 있었던 거네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백구의 놀라운 움직임, 완벽한 전투 기술, 냉정한 판단력. 모든 것이 전문 구조견 출신이라는 사실로 설명되는 것이었어요. 구조대원 김상철 씨는 리오. 아니 백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리오야. 하지만 백구는 예전과 달랐어요. 구조대원을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예전에는 나만 보면 달려왔는데. 김상철 씨가 당황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상철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리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년 전 아파트 화재 현장이었어요. 리오는 우리 구조대 최고의 구조견이었거든요. 김상철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날도 리오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4층에 갇힌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요. 백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오는 정말 용감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상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오가 그 사람을 찾아서 구조하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리오는 그 사람을 감싸며 자신이 크게 다쳤습니다. 백구의 귀가 축 늘어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리오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조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고 마치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요. 지은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오가 구조대에서 사라졌어요. 아마 스스로 떠난 것 같았어요. 김상철 씨가 백구를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찾아다녔지만 리오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돌이 생활을 한 거군요. 지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리오는 구조견 중에서도 특별했어요. 다른 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상철 씨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2마리 도베르만을 혼자서 제압하는 모습을요. 평범한 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백구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리오야. 아니 백구야. 지은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였구나. 그런데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어? 백구는 지은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당신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상철 씨가 감동했습니다. 리오가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걸 오랜만에 보네요. 보통은 경계심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줬을 뿐이에요. 지은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리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김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오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고 이후로 자신감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지은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죠. 리오는 여전히 최고의 구조견이에요. 다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백구가 지은의 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뱃속의 아기에게서 나는 특별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임신하셨구나요? 김상철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8개월째예요. 그럼 더욱 놀라운 일이네요. 리오가 임산부를 보호한 거잖아요. 김상철 씨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구조견의 본능이 되살아난 거예요. 보호해야 할 대상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백구는 지은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제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백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상철 씨는 백구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리오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모두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은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왜 그러지? 김상철 씨가 당황했습니다. 지은이 백구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백구가 지은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떠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리오는 항상 자기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김상철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이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때 지은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백구가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네? 김상철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백구가 옆에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서요. 지은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김상철 씨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구조견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지은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에게는 선택권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말이에요. 백구는 지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리오야, 정말 여기 있고 싶은 거야? 김상철 씨가 백구에게 물었어요. 백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가져다 댔습니다. 확실한 의사표현이었죠.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리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잠시라도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지은이 흔쾌히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백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아이니까요. 백구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 짧게 짖었습니다. 그렇게 백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떠돌이라고 무시했던 백구가 사실은 전문 구조견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말? 그게가? 맞아요. 도베르만 2마리를 혼자서 물리쳤다던데요. 어머,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특히 백구에게 돌을 던졌던 중년 남성은 깊이 반성했어요. 미안하다, 백구야. 내가 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백구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화해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지은의 집 근처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백구.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어요. 매일 지은과 함께 산책하고 그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백구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고마워. 지은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줄 때마다 백구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지키고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백구는 지은의 배에 머리를 기대며 뱃속 아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곧 태어날 새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백구야,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백구도 그것을 느꼈는지 더욱 조심스럽게 지은의 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의 배는 더욱 불러왔고 백구는 그녀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지은과 백구는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무리의 동네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아줌마, 이 강아지가 정말 도베르만이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이들은 백구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럼요. 백구는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지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나도 백구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에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아줌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백구를 싫어했다면서요? 맞아요. 다들 백구를 무서워하고 쫓아냈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백구가 얼마나 착하고 용감한지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은의 말에 아이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야.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즉시 지은의 이상을 감지했어요. 불안한 듯 지은 주위를 맴돌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마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백구의 짖음을 듣고 나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할머니, 지은 씨가. 백구는 할머니를 지은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어요. 어머나,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 할머니가 구급차를 불렀고 백구는 지은이 병원에 갈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고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야, 우리 아기 좀 봐. 백구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제 내가 이 아이의 형이야, 백구야. 지은의 말에 백구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백구는 정말 훌륭한 형이 되었어요. 아기가 울면 지은에게 알렸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완전히 다르게 보았어요. 정말 똑똑한 개야. 아기까지 돌봐주다니 천사 같아. 과거에 백구를 쫓아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반겼습니다. 백구는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그들도 이제는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느 햇살 좋은 날, 지은은 백구와 함께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백구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야. 백구는 그때를 떠올리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지은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백구는 지은의 손길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김상철 씨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기 구경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리오, 잘 지내고 있구나. 김상철 씨가 백구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네, 정말 훌륭한 가족이 되었어요. 보기 좋네요. 리오가 진짜 행복해 보여요. 김상철 씨가 감동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백구를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걸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요. 지은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백구는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어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김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구조견의 정신이에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백구는 저에게 또 다른 것도 가르쳐 줬어요. 뭔가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에게나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지은은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불쌍한 떠돌이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과거와 능력이 있었던 거죠. 백구는 마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공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은은 유모차를 밀며 집으로 향했고 백구는 그 옆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더 이상 외로운 떠돌이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진정한 집을 찾은 행복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